안녕하세요. 경제 앵커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9월 5일 목요일 종가 기준, 공매도 잔고 비중은 9월 2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4.99% 비중 갖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 0.7%,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28.95%, 공매도 잔고 비중 0.38%, 포스코 퓨처엠 9.63% 외국인 지분 있고요. 코스피 공매도 잔고 2위 3.34% 비중입니다. LG화학 35.77% 외국인 비중 갖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 0.03%, 에코프로비엠 10.29% 외국인 지분율, 공매도 잔고 비중 4.16%,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 에코프로 19.16% 외국인 비중이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 4.32%로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외국인 비중이 전주 대비해서 크게 늘어났고요. 나노신소재 8.16%, 공매도 잔고 비중 1.51%, SK이노베이션 21.92% 외국인 갖고 있고 공매도 잔고 0.07%로 미미합니다. 금양의 외국인 비중이 좀 줄었는데요. 11.05%, 공매도 잔고 비중 1.05%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캐즘에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22.4% 증가, K배터리 점유율은 하락입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등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434.4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도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포인트 하락한 21.5%를 기록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53.9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며 3위를 유지했고요. 다만 점유율은 12.4%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K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20.5기가와트시로 점유율 4.7%인 4위였고요. 삼성 SDI는 K배터리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로 13.2%를 기록했고 배터리 사용량은 18.8기가와트시로 점유율 6위였습니다. 중국 CATL은 전년 동기 대비 29.9% 성장하며 점유율 1위를 유지했고 일본 파나소닉은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25.4% 감소한 역성장을 보이며 7위에 그쳤습니다. S&E 리서치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재고 과잉으로 국내 배터리 3사의 평균 가동률은 50%대까지 하락했다며 중장기적으로 3사가 강세를 보일 북미 지역의 현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연기 계획을 추가로 발표하며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전략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 3사의 중장기적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중저가 제품 개발과 현지 생산, 안전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주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4위, 노르웨이 신차 94% 전기차, 세계 첫 100% 전환 임박입니다. 전기차 천국 노르웨이가 또 한 번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원은 현지 시간 2일 8월 등록된 신차의 94.3%에 해당하는 1,480대가 전기차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포인트 급증한 수치인데요. 올해 1월에서 8월 누적 신규 전기차 등록 건수는 68,435대로 전체 신차의 86.8%를 차지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8월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의 모델 Y가 19%로 1위였고 볼보 EX30, 스코다 에냐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가스 수출국이지만 내부적으로 내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보다 10년 앞선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1990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꾸준히 펴왔으며 최근 일부 혜택을 축소 개편하긴 했지만 타 국가 대비 여전히 전기차 구매 혜택이 큰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1월 노르웨이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7월 기준 EU에서 등록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는 12.1%에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은 3위, EU 관세 폭탄 피하자 중국 전기차 물밑 협상 나섰다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와 협회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전기차 수입 관세율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판매 가격과 수출 물량을 조정해서 고율 관세 부과를 피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산업계 5곳으로부터 전기 자동차 수출 물량이나 판매 가격을 조정할 의향이 있다는 신사협정에 가까운 제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판매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전체 수출 물량도 일정 수준 이상 넘기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는데요. 현재까지 중국 상하이 자동차, 비아디가 각각 한 건씩, 지리가 2건,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출입 상공회의소가 한 건씩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가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확정 관세 초안에 따르면 기존 10% 관세에다 비아디는 17%를, 상하이 자동차는 36.3%, 지리는 19.3%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같은 EU의 관세 인상폭은 미국, 캐나다의 100% 관세 부과 방침과 비교할 때 크지 않았습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 확정 관세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15개국이 찬성에 가결되면 10월 30일 관보 개제 후 5년간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투표에서 27개국 중 12개국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협상 시도가 2013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둘러싼 EU와 중국 간 무역 분쟁을 연상케 한다면서 당시 절충안으로 협의했지만 10년 후엔 지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유럽 시장을 잠식했고 EU 내 관련 기업들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2위는 포스코 흑연 독립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호주 기업과 손잡고 탄자니아 흑연 광산을 개발해 연간 6만 톤 규모의 흑연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음극재용 흑연의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내 천연 흑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자원개발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일 호주계 광산회사 블랙록 마이닝과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을 소유한 블랙록 마이닝의 지분을 19.9% 확보하게 됐습니다. 마헨게 광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 흑연 매장지인데요. 매장량은 약 600만 톤에 달하며 앞서 지난 5월에는 이 광산에 1단계 개발에 참여해 흑연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고 이번엔 블랙록 마이닝에 대한 지분을 투자해서 투자 동맹을 맺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포스코 그룹은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흑연 이외에도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주요 광물에 대한 탈중국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앞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2027년부터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1위. 모건 스탠리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에 2차 전지주 반등입니다. 이번 주 2차 전지 업종의 수급이 몰리면서 한 차례 강한 반등을 보였던 바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리포트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2일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보고서 영향으로 2차 전지주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이유는 2025년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사에 신규 판매하는 승용차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기존보다 더 낮추도록 규제합니다. 탄소 배출 허용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데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선 전기차 판매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를 고려할 때 유럽 시장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160만 대에서 내년 220만 대로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윤의 전기차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한국 2차 전지 제조업체의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또 LG화학도 목표가를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SK이노베이션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해리스 부통령의 미국 대선 당선 가능성,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예고,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 2자릿수 돌파, 외국인 매수세 등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총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며 2차 전지와 바이오 간의 순위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의 코스닥 대장주 자리 쟁탈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